월요일 날은 공휴일이어서 그 동영상으로 대체한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요 작년에 제가 강의할 때 리코드 설계하는 동영상이 있는데 그거를 링크를 걸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댓글로 자기 이름 쓰면 출석 체크를 그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코드는 이제 좀 여러분 열심히 풀어보셔야 될 거예요. 200문제 한꺼번에 하려면 힘드니까 차근차근히 조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하루에 왕창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재미없고 그냥 하루에 뭐 한두 개씩 두세 개씩 그렇게 하면 뭐 어렵지 않게 200개 풀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거 풀지 마세요. 쉬운 것만 푸세요. 이게 여러분이 뭐 복잡한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그런 것보다도 그냥 파이썬의 문법에 익숙해지려고 문제를 푸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리코드 요 영상 보시면 기본적으로 리코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고 몇 개 제가 풀어놓은 게 있으니까 아직 시작 안 했으면 그걸 보면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OOP 클래스의 기본적인 내용을 했어요. 그래서 클래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걸 정리를 하면 클래스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에 어태치되어 있는 변수가 있었고 함수가 있었어요. 오케이. 마찬가지로 클래스에 붙어 있는 클래스 어트리뷰트라고 그럴까요? 클래스 어트리뷰트가 있었고 클래스 메소드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를 이해를 했으면 이제 조금 실전적인 걸 조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뭐라고 그럴까 너무 문법적인 내용만 하니까 너무 드라이하니까 오늘부터는 조금 재미있는 문제를 풀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전에 했던 것 같은데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뭐 사인 그래프 그리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0부터 2파이까지 사인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0부터 2파이까지 x좌표의 점을 일단 찍어야 돼요. 요 그림을 그리려면 이 점들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있어야 돼요. 이 점들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있어야 되고요. 요 점은 100개라고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요 100개 x축에 100개 점을 일단 만들어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한번 해보죠. 여기다 그냥 코드 짜보죠.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해줘야 될 게 0부터 2파이까지 n개의 점을 찍어야 되거든요. n은 변수를 놓겠습니다. 그래서 n을 바꾸면 그거에 따라서 바뀔 수 있게.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은 0부터 2파이까지 100개 점을 균일하게 찍는 거예요. 파이는 3.14로 할까요? 우리 3.14로 할게요. 그러면 and
포인트라고 그럴까요? 포인트는 엔드 포인트는 2파이, 스타트 포인트가 있겠죠? 무대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100개 점을 찍어야 되니까 dx가 계산이 될 거예요. dx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이거 맞나요? n-1이어야 됩니다. 어, 0에서 출발해서 2파이까지 100개 점을 찍으면은 인터벌은 99개가 생겨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요. 오케이. 그래서 저 포르프로 하려고 했는데 여기 벌써 리스트 컴프리hension으로 이렇게 해놨네요. 넘파이가 지금 여기 넘파이 사인을 사용했군요. 그러면 넘파이를 임포트 해야 되고요. 사실은 제가 리스트 컴프레hension 전에 리스트의 어펜드 메소드를 사용해서 쓰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요거는 지금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사용한 거고요. 그 전에 제가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안 쓴다고 그러면 for를 돌려가지고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렇게 하면 요게 n번 반복이 될 거예요. 그죠? 요 range가 n이죠. 그러니까 요게 0부터 99까지 쌓아줄 건데 우리가 그 인덱스 자체는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아요, 보통. 요거는 변수인데 변수 이름이 언더스코어예요. 언더스코어 프린트 해보면 0, 1, 2, 3, 4, 5, 6, 7, 8, 9 나옵니다. 그런데 변수를 언더스코어로 표현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 변수를 사용하지 않을 거다, 그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벌써 써놨네. x의 맨 마지막 점에다가 dx를 더해서 어펜드를 하면 처음 0에서 출발해서 dx를 더해가면서 쭉 100개의 점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 다음에 오케이, 그러면 x가 그 100개의 점이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오케이, 이번에는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사용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for loop를 돌리는 겁니다. for loop를 돌리면 각각의 xi 점에서 요걸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로 만든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그림은 심플하게 그리겠습니다. 아주 가장 심플하게 그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PLT 플롯해서 x, y 집어넣어서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x가 리스트로 주어져 있고요, y도 리스트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요 x, y 리스트 각각은 뭐냐면 지금 사인 커브에 있는 점들의 x 좌표하고 y 좌표에 관한 인포메이션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걸 PLT 플롯에 PLT는 matplotlib.py 약을 보통 PLT라고 임포트합니다. 그러니까 matplotlib는 Mathematical Plotting Library의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pyplot 그걸 PLT라고 임포트하고요. PLT에 플롯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x, y 집어넣으면 그림을 그려주고요. 요거를 PLT show 하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오케이? 그래서 보면 지금 여기서 보면 이게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이게 리스트고요. 근데 리스트를 이용을 해서 하는 리스트인데 조금 더 팬시하게 하는 거를 그 다음에 보죠. X를 만들 적에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이용을 해서 심플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림 그리는 건 똑같고요. 똑같죠? 그런데 이거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numpy에 linspace라고 있어요. numpy에 linspace라는 펑션이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스타팅 포인트 집어넣어 주고요. 엔드 포인트 집어넣어 주고 그 다음에 몇 개 포인트 몇 개의 점을 찍을 건지 그거를 주면 돼요. dx 계산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3.14 우리 썼는데 numpy에 파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보기엔 그냥 여기다 칠 것 같아요. 그냥 0 그러고 여기 2파이 이렇게 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보면 지금 요거는 x에 있는 밸류들을 하나씩 불러내 가지고 화장실 뒤로 불러와 가지고 옛날엔 그랬는데 사인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명이 줄 서 있거든요. 걔네들을 한 명씩 불러오는 거예요. 한 명씩 불러와서 사인을 계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건 numpy array입니다. numpy 정확하게는 ND array인데 사람들이 그냥 array라고 불러요. 정확하게는 numpy ND array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거랑 비교해 보면 여기 리스트였고요. 이게 리스트였습니다. 근데 이걸 numpy array로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요게. 예, 코드 돌아가는 건 동일하게 돌아가고요. 아, 파이가 아니고 numpy 파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위에는 리스트를 했고요. 밑에는 numpy array로 했어요. 그러면 얼핏 보기에 요거는 정말 코드가 읽기가 힘들어요. 지금 이게 코드 짠 사람도 한 일주일 있다 보면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코드를 볼 겁니다. 코드 읽기가 일단 힘들고요. 이렇게 하면 코드 읽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코드 읽는 게 너무 쉬워요. 컴팩트하게 쌓여 있고요. 코드 읽는 게 쉽고 속도도 빨라요. 자, 요 위에 코드를 보시죠. 위에 코드를 보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x가 0, 뭐 0.1, 0.2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오케이? 그러면 y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제로를 CPU에 돌려요. CPU에 보내고요. 거기서 사인을 계산을 해서 사인 제로를 집어넣어 주고요. 요걸 또 CPU로 돌려서 CPU에 보내서 요게 계산이 되고요. 요게 CPU로 갔다가 요게 CPU에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게 numpy array라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게 통째로 CPU에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통째로 이게 계산이 됩니다.
물론 CPU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다 못 보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청크를 CPU에 올립니다. 청크를 CPU에 올리고 그거를 동시에 이걸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져요. 속도를 한번 재볼까요? 오케이, 그러면 자 여기 요걸로 해서 속도를 재보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할 건데요. 타임을 임포트를 할 거고요. 100개는 별 차이가 없을 테니까 좀 굉장히 많이 보죠. 1밀리언이에요. 1밀리언 개입니다. 그래서 그림은 그리지 말고 그래서 x, y를 컨스트럭트 하기 전에 시간을 재고요. x, y를 만든 다음에 시간을 재는 거예요. 그래서 빼주면 이 작업을 할 때 시간이 얼마나 들었는지 계산이 되겠죠. 이렇게. 동일하게 얘는 이렇게 하고 이거는 안 볼 거고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보면 1밀리언 개의 포인트를 제너레이트해요. 0부터 2파이까지 리스트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리스트를 이용을 해서 사인 값을 1밀리언 개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쟀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건데 이번에는 numpy를 이용을 해서 numpy linspace하고 numpy sign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그걸 하는 겁니다. 1밀리언은 너무 클지도 모르겠는데 한 2초가 걸렸네요. 2.5초, 2.4초. numpy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0.1초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한 20배가 빠른 겁니다. 여기 보면 지금 리스트를 이용했을 때는 한 2.4초가 걸렸고요. numpy array를 사용했을 때 0.1초. 오케이? 이게 numpy의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잘 요거를 이해를 하면 numpy가 왜 중요한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리스트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면 리스트에 있는 원소 하나하나를 CPU에 올려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게 끝나면 두 번째 게 올라가고 두 번째 게 끝나면 세 번째 게 올라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numpy를 사용을 하면 이거를 올릴 수 있는 만큼 한 번에 올리는 겁니다. 한 번에 다 올라갈 수도 있고요. 1밀리언이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번에 다 못 올려요. 근데 최대한으로 많이 올려요. 그리고 계산을 청크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 딥러닝 AI에 사용하는 데이터들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CPU는 메모리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GPU에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numpy는 CPU에서만 돌아가요. GPU에서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numpy가 CPU에서 해주는 작업을 GPU에서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파이토치입니다. 몇 개 있어요. 파이토치가 있고요. 텐서플로우가 있고요. 몇 개 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AI가 뜨기 전에 사람들이 사용했던 게 numpy고요. AI가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게 numpy만 가지고 하기는 너무 그 CPU의 메모리 문제가 있어서 GPU로 돌려야겠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그게 뭐 한 2016년 그 전인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파이토치라는 게 있고 텐서플로우라는 게 있고 그 외에도 몇 개 더 있는데 이것들이 해주는 게 뭐냐면 CPU에서도 돌아가요. CPU에서 돌아가면 기본적으로 numpy랑 동일하게 작동을 하고요. GPU에서도 GPU가 있으면 GPU에서 돌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GPU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CPU 같은 경우에 코어가 보통 요새 코어가 한 4개 정도 되나요? 그런데 코어가 4개라고 치더라도 하나만 사용합니다. 근데 GPU는 코어가 굉장히 많아요. 뭐 한 1024개, 미니멈 1024개 정도는 될 겁니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GPU 코어마다 메모리가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가 굉장히 지금 여기서 메모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AI 쪽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양이 워낙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쪼개서 계산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메모리가 크면 한 번에 올릴 수 있는데 메모리가 작으면 그걸 쪼개서 올려야 돼요. 오케이?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올리는 경우입니다. 리스트는 한 번에 다 못 올려요. 리스트는 하나하나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속도가 굉장히 느린 거고요. numpy 어레이는 최대한도로 원방에 많이 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메모리에 한계에 문제가 없는 한 최대한도로 한 번에 올리려고 그러는 거고요. 근데 numpy는 CPU만 돌리게 되어 있고요. GPU는 안 돌려요. 못 돌려요. 그래서 numpy는 CPU에 돌리는데 코어가 여러 개 있어도 하나만 사용합니다. 근데 GPU는 코어가 여러 개 붙어 있고요. 코어마다 메모리가 붙어 있어요.
그 메모리는 하이닉스 거 8단짜리 HBM 8단짜리 요새 사용하고 있고요. 8단짜리라는 게 뭐냐면 메모리를 8층짜리 아파트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메모리 용량이 많아지고요. 그 메모리를 이렇게 8단으로 쌓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차세대는 12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Anyway, 그래서 이 넘파이를 이해하면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좀 AI 쪽으로 관심이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거기서 코드가 돌아가는 건 넘파이가 돌아가는 코드랑 기본적인 철학은 같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넘파이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넘파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나중에 AI 쪽으로 코드를 짜겠다 그러면 스무스한 트랜지션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쪽 동네에서 주로 사용하는 게 텐서플로우하고 파이토치고요. 파이토치는 메타에서 만든 거고요. 텐서플로우는 구글에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만든 것 같은데 그거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더 있을 겁니다. 사실은 그 전에도 여러 가지 랭귀지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파이토치가 제일 파퓰러해요. 그게 넘파이랑 굉장히 유사하게 인터페이스가 되어 있어요. 텐서플로우는 이름들이 길어요. 근데 파이토치는 넘파이랑 이름이 굉장히 유사하고 짧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다 보면 파이토치가 훨씬 사용하기가 편하고요. 텐서플로우는 그 대신에 퍼포먼스가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이토치에 비해서. 그러니까 아주 코드를 잘 짰다 그러면 이제 텐서플로우가 더 이제 근데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넘파이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요게 넘파이 오브젝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게 리스트 오브젝트가 아니고 numpy ND array라는 오브젝트예요. 그러면 요 오브젝트에 관한 어트리뷰트가 있을 거고 메소드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건 이제 여러분이 사용을 하면서 익숙해지면 되는 거고요. 오케이. 요번에는 조금 팬시하게 해서 이렇게 해볼까요? 네,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에는 사인, 여기에는 코사인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제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근데 도화지를 반으로 나눠서 한쪽에는 사인, 한쪽에는 코사인 이렇게 그릴게요. 어, 100개만 사용할 거고요. X, Y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y는 y 사인이라고 부를게요. 다음에 코사인도 동일하게 계산을 하고요. 그래서 0부터 2파이까지 100개 점을 찍었고 각각의 점에서 사인 계산했고 코사인을 계산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도화지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PLT의 서브플러스입니다. PLT 서브플러스고요. 다음에 1,2 이게 뭐냐면은 이쪽은 하나, 이쪽은 두 개로 쪼개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죠. 여기는 두 개죠. 그죠? 예,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요. 예, 조금 더 예쁘게 하려고 피규어 사이즈를 지정할게요. 피규어 사이즈 좀 풀이 들어가야 되고요. 12 by 3. 오케이. 이걸 조정하면 도화지의 사이즈가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PLT 서플러스 1 by 2, 1,2, 피규어 사이즈 12 by 3 하면 여기 리턴을 해줘요. 리턴을 해주는데 두 개의 오브젝트를 리턴을 해줘요. 오케이? 두 개의 오브젝트를 리턴을 해주는데 그걸 언패킹을 해서 받을게요. 보통 fig라고 받고요. axis라고 받아요. 그러면 요 fig는 뭐냐면 피규어 오브젝트인데 요거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요거 전체를 figure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여기 전체가 피규어 오브젝트야.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이렇게 있어요. 서브 도화지가. 오케이. 오케이. 요거가 그건데요. 이게 numpy array 오브젝트입니다. numpy array 오브젝트고요. 쉐입을 찍어 볼게요. 쉐입이라고 하면 attribute예요. 요 axis가 numpy and the array 오브젝트고요. 그러면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attribute가 있고 method가 있어요. 그 중에 shape이라는 attribute가 있어요. 이게 2콤마입니다.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요 안에 두 개가 있는 거예요. numpy array 오브젝트인데 shape이 2콤마라는 거는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언패킹을 합니다. left 그래서 지금 보면 요게 두 개의 오브젝트를 묶어서 던져줘요. 그래서 지금 언패킹을 했고요. 근데 요 두 번째 오브젝트는 numpy array예요. numpy array인데 거기에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걸 또 언패킹을 한 거예요. 그래서 ax left, ax right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AX left 그냥 보통 AX0, AX1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AX0, AX1이라고 레프트 라이트 치기 귀찮으니까. 그러면 지금 요거는 언패킹을 하고 거기서 또 언패킹을 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AX0 요게 엑시스 오브젝트인데 플롯 메소드가 있어요. 벌써 얘가 다 저의 의도를 알고 다 쳐주네요. 그러니까 왼쪽 도화지에 AX0라는 게 이게 엑시스 오브젝트인데 그게 메소드가 있어요. 플롯 메소드라고 있어요. 플롯 메소드가 있고 거기에다 X좌표, Y좌표를 집어넣어주면 그림을 그려줘요. 그 다음에 AX1에다 플롯하면 여긴 코사인을 집어주고요. 그래서 그림 그렸죠? 그러면 그림을 보여줘야죠. 이해되셨나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오브젝트가 있으면 오브젝트마다 메소드가 있고 어트리뷰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피겨 오브젝트고요. 요건 엑시스 오브젝트인데 엑시스 오브젝트는 넘파이 어레이입니다. 그래서 넘파이 어레이인데 그 안에 두 개의 아이템이 들어가 있고요. 그걸 언패킹을 해서 AX0, AX1이라고 그랬고요. 그거는 엑시스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엑시스 오브젝트에 플롯이라는 메소드가 있고요. 그러면 이 플롯이라는 메소드에는 X 코디네이트, Y 코디네이트를 집어넣어주면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될 거는 지금 내가 핸들링하는 오브젝트는 어떤 오브젝트인가 그거를 항상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오브젝트에는 어떠한 메소드를 어떤 메소드가 있는가, 어떤 어트리뷰트가 있는가, 그건 이제 사용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근데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플롯 메소드 가지고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플롯 메소드 제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디테일을 많이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라인이 지금 solid 라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오케이. 먼저 뭔가 바뀌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색깔이 하나는 빨간색이 됐고 하나는 파란색이 됐어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매틀랩 스타일의 코드예요. 그러니까 선은 라인을 그러니까 솔리드 라인을 사용하는데 레드를 사용하겠다는 거고요. 하나는 블루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매틀랩 스타일이고요. 그림을 좀 열심히 정성스럽게 그리려면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똑같은 건데 line style equal 이렇게 하고요. color red
이거는 라인 스타일. 컬러 블루. 아까 거랑 동일한 코드입니다. 근데 많이 타이핑을 해야죠. 근데 읽기는 훨씬 편해요. 라인 스타일은 뭐 이것도 있고요. 여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다 점을 찍으면 이렇게 되고, 라인 스타일 굉장히 많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으면 돼요. 한 10몇 가지 있을 거예요. 라인 스타일. 컬러도 여기 레드라고 쳤는데 R이라고 쳐도 돼요. 블루라고 했는데 여기 B라고 쳐도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K는 뭘까요? K. 찍어보세요. K. K로 빨간색, 파란색, 그 다음에 뭐가 파퓰러 할까요? 에? 초록색? 초록은 그린이 있네. 가장 많이 쓰는 거. 검정색. 검정색. K는 검정색이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저걸 넣을 수도 있어요. 헥스 컬러를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헥스 컬러라는 게 헥스 컬러. 이게 헥스 컬러예요.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 딱 찍으면 여기 있네. 헥스 넘버가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이 헥스 넘버가 뭘까요? 컬러는 보통의 컬러는 RGB 숫자를 주면 돼요. RGB. 그러면 R은 0부터 255까지 있고요. G도 0부터 255까지 RGB, B도 0부터 255까지. 요게 지금 헥스 컬러인데 9F가 R이에요. 23이 G고 A8이 B예요. RGB. 그러면 요거는 16진법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9F라는 게 R 값이고요. 23이라는 게 G, A8이 B 값이에요. 그런데 그걸 16진법으로 표현한 거고요. 그러면 이게 10진법으로 표현하면 0부터 255까지예요. 우리 16진법 배웠죠? 오케이. 이거를 카피해서 어딘가 여기 레드 위치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지금 헥스 컬러를 집어넣은 거예요. 헥스 컬러도 서포트를 합니다. 오케이. 근데 이거 컬러 치기 귀찮죠.
C라고 쳐도 돼요. 이 라인 스타일도 쓰기 귀찮죠? 라인 스타일이라고 쳐도 돼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라인, 오케이. 요거는 뭘까요? LW. LW가 5라는 게 뭘까요? 돌려보고 LW가 뭐의 약자인지 판단해 보세요. 뭐의 약자일까요? 예, line width. 오케이. 이번에는 이게 되나 모르겠네. 100개 하지 말고 10개만 합시다. 라인 위스는 설명했으니까 라인 위스는 얘기 안 할게요. 얘기 안 하면 디폴트 값을 사용하는 겁니다. 저가 지정을 안 했죠? 그러면 디폴트 밸류가 있는 거예요. 그 디폴트 밸류를 사용하는 거예요. 오케이. 마커 해서 P 하니까 이게 십자가 같은 게 생겼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 포인트가 10개 포인트거든요. 10개 포인트마다 십자가를 붙인 거예요. ms equal 10. 오케이. 20. 오케이. ms equal 20 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MS가 뭐의 약자일까요? 마이크로소프트? 마커 사이즈. 오케이. 오케이. 잘 안 보이죠? 오케이. 마커 사이즈 20고요. 오케이. MEC는 뭘까요? MEC는 Y라고 그랬는데 Y는 뭔가요? 연세? Y는 뭘까요? 여기 밑에 Y 같지 않은데 옐로우입니다. 옐로우. 그러면 MEC는 뭘까요?
MEC. MEW는 뭘까요? W는 아까 했어요. W는 아까 with라고 그랬죠. M도 했어요. M 아까 했어요. M이 마커였죠. MEW. Marker something with. MEC도 했어요. Marker something color. 엣지. Okay. Okay. But marker. 오케이. MFC는 R이라고 되어 있고요. R은 레드예요. MFC는 뭘까요? Marker something color. Face. 그래서 마커가 있으면 마커의 바운더리는 엣지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센터 피스는 페이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 이렇게 이게 마커잖아요. 마커. 그러면 이 부분은 마커 엣지라고 부르고요. 이 부분은 마커 페이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마커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하나하나 보죠. 라인 스타일은 라인을 어떤 스타일로 그릴 거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는 어떤 컬러를 사용할 거냐 하는 거고, 마커는 데이터 포인트에다 마킹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마커를 사용할 거냐. 지금 여기 십자가인데 뭐 다른 거 되게 많아요. 한 거짓말 해서 한 100개는 될 거예요. 종류가. 아무도 기억 못 해요. 인터넷에서 찾아서 쓰면 돼요. 어떻게 찾느냐? 마커 종류 찾으려면 챗GPT한테 물어봐도 되고요. 구글에다가 Matplotlib, PLT 마커 그러면 아마 나올 거예요. PLT 아까 임포트 할 때 PLT라고 했죠. 마커. Matplotlib의 markers. 그러면 이게 다 마커예요. 여기 지금 요게 요렇게 쓰면 요게 나오는 거예요. 요거 한번 써보죠. 요거. 이해되셨어요? 마커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오케이, 마커를 P 대신에 요걸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그 엑시스에 플롯이라는 메소드가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이 조정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 한번 다큐멘테이션을 볼까요? 이제 슬슬 다큐멘테이션도 PLT
오케이. 매플로라이브의 파이플롯의 플롯이라는 거가 이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이거 봤죠? 아기스에 스타 붙은 거. 그 다음에 키워드 아기스에 더블 스타 붙은 거. 이 안에 아까 봤던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파라메타가 있네요. 이게 이제 요 플롯에 들어가는 함수, 플롯이라는 함수에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x, y 데이터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fmp는 포맷 스트링 같은데, 예,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저도 잘 몰라요. 알파는 많이 사용합니다. 오케이, 여기다 쓰자. 알파는 0하고 1 사이에요. 0.2 줄게요. 뭐가 바뀌었나요? 지금 여기를 알파를 0.2를 줬거든요. 뭐가 바뀌었나요? 좀 흐려졌죠? 그죠? 이게 투명도를 의미합니다. 1이 불투명한 거고요. 0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케이? 그래서 컬러 코딩 할 적에 이게 아까 RGB 했었죠? RGB 했었죠? 거기에 알파가 추가되는 경우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컬러 코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뭐 그림을 다운로드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보통 numpy array의 shape를 갔는데, 오케이, 하나 다운 받아보죠. 오케이. 요새 포켓몬 안 하나? 뮤투. 오케이. 오케이. 요 그림, 예를 들어서, 요 그림, 여기 클릭을 해서 copy image address 하면 이미지 어드레스가 잡히거든요. 오케이? 요 이미지 어드레스. 잘 몰라요. How to get the image from and interpret as numpy and show me 오케이. 그래서 지금 제가 뭘 물어본 거냐면 아까 요게 PNG 파일이거든요. PNG 파일은 그 이미지 파일 포맷 중에 하나예요. 그거가 여기 있는데 그 이미지를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져오는데 numpy array 포맷으로 가져오고 싶고 그 다음에 그걸 파이썬을 이용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게 가져오네요. 예, 일단 돌려보죠. 나오죠? 그죠? 이렇게. 제가 지금 보고 싶은 거는 요거의 쉐입입니다. 그래서 요 쉐입이 지금 이게 numpy array 오브젝트고요. 그러면 그거에 쉐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250, 254죠. 요 4가 뭐냐면 R, G, B, 그 다음 뭐라고요? 알파. 3개짜리도 있어요. 3개짜리는 RGB고요. 4개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RGB 알파예요. 그러면 250by 250이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250by 250이 이렇게 넉 장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250by 250 매트릭스가 있는 거고요. 여기 각각에는 0부터 255까지의 숫자가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50by 250짜리 매트릭스가 4개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매트릭스가 의미하는 게 R, G, B, 알파. 3개가 있으면 RGB고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코드 잠깐만 볼게요. 그러면 여기 지금 뭐 굉장히 뭐 복잡하게 많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데이터를 긁어온 거예요. 데이터를 긁어왔고요. 데이터를 긁어오면 아마 요거는 numpy array 오브젝트가 아니고 fill 오브젝트예요. 여기 fill이라는 게 있거든요. fill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 이미지 처리 많이 하시는 분들은 fill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type 찍어보죠. 그 다음에 shape 이것도 아마 기본적으로 numpy array처럼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온 거예요. 근데 보통 fill 오브젝트가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그 타입을 찍어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shape을 찍어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 fill 오브젝트를 numpy array에다 집어넣으면 numpy 오브젝트로 만들어줘요. 코드를 봅시다. shape이 없군요. image has no attribute shape. shape이라는 attribute가 없군요. 그러면 dir을 찍어보죠.
오케이. 원래 이제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거는 필 오브젝트예요. 여기에 있는 이미지라는 클래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왜 쉐입이 없지? 쉐입이 있을 것 같은데. 세이브 사이즈라고 있군요. 사이즈라고 있군요. 오케이. 쉐입이 아니고 사이즈라고 있군요. 어, 250 x 250이네요. 와우. 어떻게 한 거지? 250 x 250인데 그러면 지금 numpy array는 한 스팟의 컬러를 표현하기 위해서 4개의 숫자를 사용했거든요. 근데 fill은 하나 숫자로 표현을 했다는 건데 그게 가능한가? 어, 오. 그 fill이라는 패키지가 그 이미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패키지거든요. 예, 우리는 매트릭스를 주로 다루는 사람이지 이미지를 다루는 사람이 아닌데 이제 필이 왜 이미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지 이해가 되네요. 왜냐하면 데이터 디멘전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지 가지고 뭘 오퍼레이션 하는데 훨씬 속도가 빠르겠죠. 그죠? 그런데 신기하네요. 어떻게 RGB 알파를 숫자 하나로 통합을 했다는 건데, 신기하네요. 어떻게 했지? 그걸? 예. 아, 아,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R 곱하기 2. 아닌가? 모르겠네요. 어떻게, 압축을 한 거예요. 일종의. 네 개의 숫자를 하나의 숫자로 압축을 한 거예요. 그죠? 신기하네. 이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오, 예, 챗GPT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오케이, 챗GPT한테 물어봅시다. 오케이. 챗GPT가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필 이미지에는 필 이미지에 있는 거의 사이즈는 250 바이 250인데 넘파이 어레이로 바꿨더니 RGB 알파 채널이 생겼어요. 여기 4 채널인 알파 채널을 포함한다는 얘기고. 오케이. 왜 필 이미지에는 4 채널이 아니냐? Great question이라고 그러네요. 아우. 오케이. 어, 실제로 내부적으로 네 채널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냥 리포트를 사이즈 리포트 할 때 위드하고 하이트만 리포트 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오케이. 오케이. 이미지 사이즈 하면 25 바이 250 바이 250이고 모드 하면 RGBA고 A는 알파고요. 그러면 그게 4 채널을 컴프레싱 한 게 아니네요. 오케이. Anyway, 여기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오브젝트마다 메소드가 다르고요, 어트리뷰트가 달라요. 그러니까 필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쉐입이 없었어요. 그죠? 사이즈는 있었는데, 근데 numpy array는 쉐입이 있어요. 사이즈도 있나? 사이즈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오케이. 그리고 이게 지금 numpy array 오브젝트인데 그걸 I am show로 했어요. 아까는 플롯을 사용했잖아요. 그죠? 아까는 플롯을 사용했습니다. 이 I am show는 뭐의 약자일까요? I am show. 이미지 쇼 아닐까요? 아니, 이런 식으로 생각 안 하면 안 외워져요. 매플로라이브도 매스메리컬 프로팅 라이브러리 그런 식으로 저는 외우거든요. 안 그러면은 잘 그렇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쪽으로 돌아가서 피겨 저기 엑시스 오브젝트에서 조금 작업을 해보죠. 여기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사인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고 이걸 코사인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 라벨을 붙인다고 그러는데 오케이. 그림 하나에다 그릴게요. 그림 하나에다 그리고요. 그러면 요거는 엑시스 AX가 됐고
AX crop, AX crop. 이번에는 사인 코사인을 한 장에다 다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컬러를 지정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컬러를 지정합니다. 우리가 컬러를 지정해주면 우리가 지정한 컬러를 사용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얘가 알아서 디폴트 비헤이비어를 보여줘요. 그러면 이게 커브가 다른 커브이기 때문에 다른 컬러를 사용해야 되겠구나 알아서 다른 컬러를 사용한 겁니다. 근데 지금 요거는 사인이고 요거는 코사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 라벨을 붙여줍니다. 요거는 사인이야. 요거는 코사인이야. 이렇게. 그래서 하나는 사인이고 하나는 코사인이다. 그렇게 라벨을 붙여줬어요. 이렇게. 라벨이 안 붙었네요. 라벨이 안 붙었어요. 코드를 하나 빼먹어서 그래요. 레전드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걸 레전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레전드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나왔고요. 레전드도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초이스가 있어요.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케이션 같은 경우에 요거 로케이션이 베스트가 디폴트거든요. 근데 로케이션을 베스트가 아니고 로케이션을 upper right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쪽으로 옮겨갔죠. 원래 여기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폰트 사이즈도 컨트롤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폰트 사이즈 20 뭐가 이렇게 오래 걸리지? 폰트 사이즈라는 게 없군요. 오케이. 그러면 이럴 때는 AX 레전드를 찍어보면 되죠. 귀찮네요. 오케이. 챗GPT한테 물어보죠. 오케이. 코드 집어넣고요. 레전드에 있는 폰트 사이즈를 고치고 싶어. 아까 저거 언더스코어를 썼나 보네요.
폰트 사이즈라고 있네요. 근데 저가 아까 이렇게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커졌죠? 예, 여러 가지 옵션들이 많아요. 쉐도잉도 할 수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쉐도우 별로 안 쓰지만 저는 쉐도우 트루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섀도우가 생겼죠. 여기 보면 섀도우가 생겼어요. 음영 처리가 조금 되어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X축을 제가 time이라고 부르려고 그래요. X축을. 그러면 AX의 액세스 오브젝트에 set underscore X 라벨이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 time이 이렇게 찍혔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폰트 사이즈 컨트롤 할 수 있어요. 폰트 사이즈 30. 이걸 어떻게 다 기억해요? 기억 못하죠? 하지만 프린시플은 기억을 해야 돼요. 매플라이브나 넘파이나 다음에 또 얘기할 것들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한 패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쓰고 싶은 펑셔널리티는 어딘가 다 구현이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새로 나온 패키지면은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넘파이 매플라이브는 굉장히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용한 패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를 구현을 하고,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다 구현이 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느냐? 옛날엔 구글한테 물어봤는데 요새는 챗GPT가 더 빠르게 찾아주는 것 같아요. 예. 다음에 X라벨 했으니까 Y라벨도 할 수 있겠죠? Y라벨은 로케이션이라고 그럴까요? Y라벨은 로케이션. 네, 폰트 사이즈는 작게 할게요. 디폴트 사이즈요. 디폴트 사이즈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로케이션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 자동으로 90도가 돌아가 있네요. 그죠? 근데 happen to be 나는 로테이션을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로테이션이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로테이션 false 하면 될 것 같은데 로테이션 equal false 로테이션 true가 디폴트일 것 같고 왜 이렇게 느리지? 그죠? 로테이션이 안 돼 있잖아요. 그죠? 아마 앵글을 조정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될까 모르겠네. 앵글 30, 앵글 30, ANGL. 많은 경우에 에러는 타이포가 제일 많아요. 앵글이라고 있을 것 같아요. 30도만 돌려라. 없군요. 오케이. 앵글이라는 게 없다. 나오고요. 오케이. 그러면 챗GPT한테 물어보면은 얘기를 해줄 거예요. I want rotate Y. 오케이. 요렇게 앵글이라는 게 없고요. 로테이션이라고 있네요. 로테이션, 앵글이 아니고 로테이션이었어요. 아까 로테이션, 예, 오케이. 로테이션에 true, false도 들어갈 수 있지만 앵글이 들어갈 수도 있네요. 아까 로테이션 해서 false로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로테이션을 안 했고요. 로테이션 true가 디폴트인 것 같고, 근데 로테이션을 30 하면은 이게 30도 돌아가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로테이션은 숫자도 받지만 불리안도 받는 거예요. 불리안도 받고 숫자도 받고.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메인 포인트는 이거예요. 오브젝트마다 메소드가 다 달라요. 어트리뷰트도 다 달라요. 그래서 자기가 많이 사용하는 거는 뭐 기억을 하고 있겠지만 뭐 어쩌다 한번 사용하는 거는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챗GPT한테 물어보면 돼요. 제가 인터넷에 있는 그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는 걸 제가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뭐 리퀘스트에 어쩌고 저쩌고에 뭐 하는 건데 그냥 챗GPT한테 물어보면 돼요. 옛날에 챗GPT 없었을 적에는 그거 한 땀 한 땀 공부를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챗GPT나 뭐 다른 AI 도구 있으면 그런 것들은 물어보면 돼요. 사소한 거, 짜잘한 것들은 물어보고 이제 코딩하는 사람들은 빅픽처를 봐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옛날에는 아주 사소한 거 쳐다보고 그랬는데 요새는 이제 AI가 코딩을 잘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AI를 막 때려야 돼요. 잘할 때까지. 요새 저가 코드 짜는 때는 거의 저가 안 짜고 챗GPT가 짭니다. 야, 이런 거 짜봐, 저런 거 짜봐. 그 다음에 이제 테스팅하면서 틀린 거 고치고. 그렇지만 처음에는 개념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개념도 없이 막 챗GPT가 주는 코드 사용하면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챗GPT를 사용해서 코딩을 한다고 치더라도 그 개념하고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여러 가지 그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그 아이디어를 이해하고 있어야 챗GPT한테 시킬 때도 효율적으로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이 세 개의 오브젝트를 네 개였군요. 오브젝트를 numpy and array, numpy에서 제일 중요한 게 and array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학기 이 과목에서 제일 중요한 오브젝트예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AI 쪽으로 넘어간다고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닥칠 오브젝트랑 기본적으로 같은 오브젝트예요. 단지 이거는 CPU에서만 돌아가지만 AI에서 사용하는 거는 CPU에서도 돌릴 수 있고 GPU에서도 돌릴 수 있어요. 여기 보면 runtime이라고 있어요. runtime에서 여기 change runtime이라고 있고요. CPU가 디폴트입니다. 근데 여기 GPU가 있죠. GPU로 돌리면 돌릴 수가 있어요. 근데 numpy 코드는 GPU로 안 돌아가져요. GPU 모드에서는 안 돌아갑니다. numpy는. 예,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오브젝트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오브젝트입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나 그런 걸로 코드를 구현을 할 때 코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겠구나 그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근데 아까 이거랑 비슷하게 생긴 게 있었죠. feel 오브젝트, 이미지. 이거는 이미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오브젝트예요. 그 다음에 figure 오브젝트가 있었고요. axis 오브젝트가 있었고, of 리스트 맨 처음에 우리 얘기했었죠. 그래서 지금 오브젝트가 이렇게 많은데 이 오브젝트마다 다 어트리뷰트가 있고 메소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numpy array는 shape이라는 어트리뷰트가 있었는데 fill 오브젝트에는 shape이라는 어트리뷰트가 없었죠. 그 대신에 size라는 게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기본적으로 numpy and array 오브젝트입니다. shape 자체는. 근데 그 numpy and array에 들어가 있는 게 axis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타이틀도 붙일까요? ax.set title trigonometric functions. 여기 trigonometric functions 이렇게 나오죠? 오케이. 오케이. 10분 남았네요. 오케이, 10분 남았으니까 뭐를 할까? 오케이.
예, 요거 하나 얘기를 하죠. 그림을 그리는데 매프로라이브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뭐 인상파도 있고 미술에 보면 뭐 파가 많잖아요. 인상파밖에 기억이 안 나. 무슨 파가 있나? 무슨 파가 있지? 입체파. 예, 스타일이 많죠? 그죠? 예, 매프로라이브에도 스타일이 있어요.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지금 여태까지 여러분이 본 코드는 OOP 스타일입니다. Object Oriented Programming 스타일이에요. 또 다른 스타일은 뭐냐면 매틀랩 스타일이에요. 매틀랩이라고 소프트웨어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돈 주고 사서 사용하는 건데 원래 매틀랩에서 사람들이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이 매프로라이브 맨 처음에 코드 짜는 사람들이 그 코드를 만들 적에 그림 그리는 거를 매틀랩의 펑셔널리티를 벤치마킹해서 만들었어요. 맨 처음에. 그래서 매틀랩 스타일로 코드를 구현을 해도 코드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랭귀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OOP 스타일로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본 그림 그리는 코드는 OOP 스타일로 그림을 그린 거고요. 매틀랩 스타일로 그린 코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잠깐만요. 그래서 그림을 간단하지만 조금 이렇게 그려봤죠. 이렇게 그렸어요. 하나는 사인이고 하나는 코사인이에요. 이제 요거를 OOP 스타일로 매틀랩 스타일로 고쳐달라고 하죠. 저거 어떻게 짜는지 몰라요. 매틀랩 스타일로 안 그린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동일한 코드인데 동일한 그림 그린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리는데 도화지는 12 바이 3을 그린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도화지를 그리는데 이걸 12 바이 3으로 그리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PLT 서플롯해서 1 to 1이라는 거는 뭐냐면 1, 2로 쪼개요. 1, 2로 쪼개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1, 2로 쪼개고요. 그 중에 1에다 그림을 그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 to 1에 요걸 그리고요. 그 다음에 1 to 2에
요거를 그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매틀랩 스타일이에요. 요 OOP 스타일은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뭐가 차이가 있냐면 자 여기는 제로 번째 도화지에다 그림을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도화지에다 그림을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제로 번째에다 어떤 작업을 했고 원 번째 어떤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화지가 엑시스가 두 개 있어요. X0하고 X1이 있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첫 번째 도화지가 딱 생겼으면 그 도화지의 모든 그림을 다 해야 돼요. 그 다음 도화지로 가서 또 그림을 그리고요. 빽 해서 원에서 무슨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모든 작업이 끝나고 그 다음 도화지로 가서 모든 작업을 끝내야 돼요. 여기는 이게 X01, 01 이렇게 됐죠. 01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OOP 스타일은 여기다 그림 그리다가 여기다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여기다 그림 그리다가 저기다 그림 그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매틀랩 스타일은 여기 도화지 한 장, 엑시스 하나가 딱 있으면 거기에다 그림을 막 그려요. 그림이 끝나면 그 다음 도화지로, 그 다음 엑시스로 가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백이 안 돼요. 백도가 없어요. 근데 OP 스타일로 코드를 짜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예. 이해가 되면 이거를 이렇게 짤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오케이. 4 AX in 이렇게 하면 엑시스를 하나씩 쏴주겠죠.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그러면 이게 y를 받을 거고 집으로 해서 오케이. 그러면 라벨은 라벨 붙일까요? 사인, 코사인, 사인, 코사인. 그러면 여기 라벨 받고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코드예요. 네, 포인트는 OOP 스타일로 그림을 그리면 왔다 갔다가 돼요. 근데 매틀랩 스타일은 왔다 갈 수가 없어요. 네? 이렇게? 그 다음 하나 더 주의할 거예요. 여기 S가 붙어야 됩니다. S가 붙어야 돼요. 여기 S가 안 붙으면 다른 펑션이에요. 그거는 OOP 스타일이 아니에요. 여기 S 꼭 붙여야 됩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